안녕하세요, 연목구입니다. 드디어 4세대 신형 투싼에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흥 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투싼이 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지금 차량은 저 혼자만 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솔직한 느낌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터만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마치 전기차처럼 부드럽게 출발이 되기 때문이죠. 실내는 상당히 조용한 상태고요. 시동을 걸고 지금 저속이죠. 저속에서는 정말 전기차와 똑같은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아직 그 내연기관 엔진이 개입하지 않았고요. 첫 느낌 굉장히 조용합니다. 내연기관의 마지막의 꽃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는 총 23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30마력이 소렌토 차량과 동일한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투싼보다도 약 한 200kg이 더 무겁죠. 휠베이스를 포함한 전장이 더 길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실 4세대 투싼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속도가 80km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언제 켜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즉 소렌토 이전의 하이브리드는 개입 부분들이 명확했는데요. 지금 이 차를 슬슬 끌고 오면서도 언제 들어온 거지? 이런 걸 알 수 없을 만큼 전환 부분들의 이질감은 굉장히 괜찮다. 좀 더 달려봐야겠죠. 핸들의 사이즈는 제 예상보다 좀 작고요. 도톰한 편이지만 이 리멜지름은 최근 출시되는 GV80이나 산타페보다 더 두껍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SUV 차량인데 좀 작은 편에 해당이 되네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계기판이 개방형으로 되다 보니 이 부분 좀 난반사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을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날씨가 외부에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플로팅 타입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간 우리 소위 매립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으로 꽂히는 이런 시각들은 나쁘지 않아요. 계기판은 좀 작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비게이션은 시원한 느낌입니다. 최대한 정서 운전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110km 고속도로고요. 좀 지그시 밟아볼까요? 반응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다시 밟아볼게요. 그런데 엑셀레이터의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우리 SUV 차량을 처음 샀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엑셀레이터 반응은 굉장히 좀 리니어합니다. 차가 굉장히 가볍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인상이네요. 조금 이제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네요. 오! 엑셀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우와, 무슨 푸른 자동차처럼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네요. 전륜인데? 제가 잘못 느낀 걸까요? 다시. 와, 우리가 소렌토 차량의 합산 출력이 230마력이잖아요. 동일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경쾌해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보다는 그냥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면, 이 정도는 그거보다는 좀 과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 좋은데요. 좀 더 액티비티하고 좀 더 경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반응도 하이브리드 모터가 개입된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 반응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밀어주는데요. LFA는 중앙을 얼마나 잘 유지해 주느냐. 최근에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도 조금씩 다르고요.
정교함에 있어서 차량의 등급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투싼의 경우는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속도는 80km 정도가 됩니다. 띠딩 띠딩 띠딩. 자, 다시 잡아줄게요. 손을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자, 손을 놨어요. 하나, 둘, 셋, 넷. 꽤 오래 가네요. 계속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최신 차량들이 한 30초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예전에 출시가 된 K7 같은 경우, K9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5분, 10분까지도 손을 안 잡고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신의 차량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10초, 15초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깁니다. 한 20초 이상 되는 것 같고요. 20초부터 한 30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는 90km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제 풍절음이 80까지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요. 90km가 되니까 조금 간섭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들려오는 노면에 대한 소음은 차급을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야, 근데 2차급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소음 억제가 되나? 오히려 지금 들리는 기준으로 SUV 구조상 이륜 쪽 뒤에 C필러 쪽에 소음들이 좀 들어오는데요.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차량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200kg 정도가 더 가볍다 보니까요, 굉장히 몸놀림이 가볍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야,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를 왜 안 사? 가솔린 차량의 마력이 180마력이죠. 그리고 디젤 차량이 188마력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합산 출력 230마력이란 말이죠. 토크 역시도 거의 디젤급의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조용하고 연비도 더 좋고 힘까지 겸비한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잘 나가요. 잘 나가면서 안정감 있는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막히는 구간이네요. 어떤 것을 해볼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되고요. 조금 달렸는데 배터리가 한 반 정도 충전이 되어 있어요. 앞에 HUD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뭐 불편하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계기판에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공되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중앙에 작은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속 구간이거든요. 지금 전기 모터의 힘으로 가고 있고요. 걱정했던 엑스레이터의 반응은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이제는 뭐 더 조용한, 가솔린보다도 오히려 조용하겠죠. 저속 구간에서는 디젤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요. 진동,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합니다. 또한 저속 구간에서 모터의 힘으로만 작동이 된다면 이 차는 전기 차량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되냐? 지금이라면, 이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이제 드디어 런칭이 되기 시작하고요. 제네시스 차량,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의 대표적인 차량이 내년 1분기 3월 정도 시점부터 5월, 6월 사이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에 대한 검증 기간들이 좀 필요하죠. 만약에 한 1년 정도 기다려서 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차량을 좀 여유롭게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라면 검증이 좀 되고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확실히 하체 세팅은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은 이 정도면은 잘 억제했어요. 다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승차감을 얘기할 때 시트의 쿠션감도 굉장한 승차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차량의 시트는 뭐 푹신한 편은 아닌데 조금 얇은 편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시트를 좀 더 조절해 볼까요? 허벅지 아래를 좀 받쳐줄 수 있도록 하고 시트 포지션을 올렸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지금 최고로 낮춘 상태에서 제 키는 176이고요. 뭐 적당한 앉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주먹 지금 하나 보이시나요? 하나가 넘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이 시트 포지션을 최대로 올려볼게요. 최대. 시트 포지션 어마어마 올라가요. 와, 이랬을 때는 하나가 조금 안 되는 뭐 이 정도인데, 어우, 정말 이렇게 많이 범위가 조절되나? 정말 키가 작은 여성부터 또 키가 큰 남성까지 이 정도면 만족하겠는데요. 다만 뭐 극단적으로 키가 많이 크신 경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가 꽉 막힌 상태라서 뭐 테스트라이가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니네요. 지금 공기압은 35와 36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공기압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우 좀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승차감이 좋다, 좀 안락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제조사가 권장하는 부분은 35 정도고요. 그리고 35에서 제가 짧은 거리를 달려봤는데 그렇게 튀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다행이다. 이유는 이 차량은 나만 타는 차량이 아닌 가족과 타는 패밀리 차량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게 좋겠죠. 만약에 엑셀레이터 구간을 한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25% 첫 번째 구간이죠. 첫 번째 구간에서도 굉장히 리니어하게 반응을 해요. 즉 이 구간에서 살짝 누르면 차가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반 정도 눌렀을 때는 여지없이 실제 영역에서 토크가 발휘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밀어주는 힘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제 앞에는 지금 제네시스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네시스 차량도 시승을 했었죠. 별로 부럽지 않은데요. 제가 한 20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연비는 15.6입니다. 좀 막히는 구간이고 좀 더 고속도로에서 항속 구간을 좀 달려보고 연비 부분 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우리가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한 60km 미만 정도만 달려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차량이 조용해요. 오히려 외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끄럽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속 구간에서는 진짜 조용하네요. 음악을 잠깐 들어볼까요? 보스 사운드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디오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느낌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차량을 구입하시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데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본 오디오의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본 오디오는 기본 상태에서는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셋업에 들어가셔서 약간 조정하세요. 여러분이 취향이 좀 고역을 좋아하신다, 그럼 고역을 좀 조정하시고요. 저역을 좋아하신다, 저역을 좀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차의 1열과 2열을 기준으로 앞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살짝 만져주셔도 정말로 오디오 요즘은 돈을 주고 애프터마켓에서 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아니면 돈을 정말 많이 들이셔야 되던가. 왜냐면 이게 차량이란 게 좀 유리지요, 다. 유리이기 때문에 음이 반사돼서 튀겨나오는 공간입니다. 가장 열악한 공간이 차량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정말 좋은 음악을 들어요. 나긋나긋하기도 하고 비트감도 강하고 심장을 울리는 이런 소리를 차량에 들으려면 최소한 2배부터 3배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차량에서 오디오 시스템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을 추천해 드리진 않는데, 기본 오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해서 자신만의 음을 찾는다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지인들의 차를 타지 않습니까? 타면은 거의 기본 오디오야. 차가 뭐 5년, 10년 되셔도 처음에 샀을 때 그 기본 세팅값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운드에는 전후좌우, 음향 제어, 안내음, 시스템 음량, FM, 라디오, 노이즈 조절 이렇게 있네요. 보스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져야 되실 건 음향 제어 부분. 음향 제어에서 고음과 점을 살짝 넣을게요. 그리고 중음은 너무 과하면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보스 오디오만의 좀 중저역이 가득한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터치의 반응성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릿빠릿한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최신 핸드폰을 샀을 때 그 느낌보다는 적당하다, 최고다 보다는 괜찮다. 투싼의 인포테인먼트의 반응성입니다. 그럼 달려볼게요. 오, 경쾌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차량하고 공도에서 달려도 밀리진 않겠는데요. 어떤 우리 구독자분께서 뭐 제로백 한번 해주세요. 사실 힘들겠죠. 이 도로에서. 그런데 근데 엑셀을 끝까지 다 밟으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멈춤 현상이 있네요. 한 번에 꾹 밟으니까 약간 뭐 심장이 잠깐 멈춘다는 그런 느낌처럼 조금 멈춤 현상이 있네요. 다시 해볼게요.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100km가 좀 넘었고요. 한 110km 정도, 이 정도에서는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링은 따로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사륜이 제공되지 않고 하이브리드 모터를 통한 가감속대 선의 능력, 즉 어떤 곡선에서 꺾어지는 이럴 때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 개입하는 정도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일부러 좋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면을 잘 걸러내네요. 이 정도면. 지금 한 30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부드럽다 아니면 딱딱하다, 두 중에서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조금 딱딱한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딱딱함도 통통 튀는 게 있고 또 자세를 잘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정속으로 달리다가 엑셀레이터를 한 1단, 2단, 이 2단에서 느낌이 굉장히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느낌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GV80에서는 굉장히 좀 마일드한 부드러운 느낌의 엑셀레이터, 엑셀링을 느꼈었거든요. 뭐 BMW X5와 같은 차량 같은 걸 타보면 확실히 무슨 오토바이에서 쫙 당기면 쭉 나가는 그런 어떤 실키식스라고 표현하죠. 실키한 느낌의 가속력을 제공한다면 투싼은 차체가 작고 그리고 더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경쾌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면 후측방 모니터가 양쪽으로 켜지게 됩니다.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 담요, 브레이크의 이질감도 별로 없어요. 야, 하이브리드 많이 좋아졌네. 저는 이 차량을 타기 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이건 뭐 2세대 이상이잖아. 이런 개선을 느꼈다면 사실 투싼이라는 차량을 타기 전에 그래도 등급 차이가 있는데 이런 선입관 솔직히 있었어요? 별로 없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산타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잡는다기보다는 소재의 질감이나 여러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해볼만 한데요. 실내 공간까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오토홀드를 누르고 오토홀드가 켜졌습니다. 오토홀드의 이질감도 좀 테스트 해볼게요. 현재 연비는 16.4km,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0km 미만으로 뭐 서다 막히다 이런 구간이고요. 고속 구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제조사에서 밝힌 연비와 뭐 거의 가깝네요. 음성? 네, 말씀하세요.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네, 말씀하세요.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중 접합 유리가 아닌 게 올라가면서 조금 아쉬워요. 두께도 얇거든요. 무풍 모드가 생겼죠. 디퓨저 모드.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국산 차량 중에서 약한 쪽에 속했던 차량보다는 한 20%부터 30% 정도 더 괜찮은 풍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쉐보레나 좀 센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3단 정도면 대부분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D가 들어왔고요. 오토홀딩. 자, 출발. 뭐야 이거? 잠깐만.
오토 홀딩이 체결됐다가 풀릴 때 이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다시 섰습니다. 엑셀을 살살 밟을게요. 와 잠깐 이 정도까지 오토홀드가 잡혔다가 풀릴 때 그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탁 체결이 됐다 탁 느끼는 만큼 거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감성 품질인데 또 섰습니다. 자 섰어. 자, 출발해 볼게요. 출발. 이야 대단하다. 많이 좋아졌네. 오토홀드 때문에 일부러 엑셀레이터를 살살 밟거나 여기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좋네요. 칭찬해야죠. 지금은 그 국도의 좁은 2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방지턱이 좀 있어요. 근데 속도 내서 진행해 보고 싶은데 차량이 막혀 있다 보니까 뒤에 서스 쪽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국도의 경우에 LFA가 살짝 벗어나는 느낌도 있네요. 지금 약간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에서 섰다가 출발하는 과정인데 차가 막 뒤에서 뭐 표현은 이상하지만 좀 머리를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차가 확실히 소렌토보다 200km 정도의 공차 중에 더 가벼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드디어 바라던 방지턱 하나 둘 30km 좀 약하죠. 이걸 40km에 좀 맞춰서 넘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기다렸다가 가야겠어요. 후륜 서스의 경우도 뭐 가득 정원을 실어보고 또 타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느껴지는 서스는 굉장히 빠르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탕탕탕탕탕 이렇게 우리 국산차들이 뒷부분을 뭐 잘 못 잡아주는 현상이 과거 차들이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많이 잘 잡아주지만 그 뒷부분을 확실하게 좀 못 끊어줘요. 그러니까 잔진동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느낌까지는 없네요. 이 차량은 DCT 차량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6단인데요 6단 변속기는 8단 변속기처럼 이제는 뭐 많이 좀 완성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DCT만의 좀 꿀렁거림, 이건 가솔린 차량을 타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뭐 저속, 뭐 중속, 고속까지는 많이 안 밟아봤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실용 영역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차가 가볍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 좀 들었었어요. 투싼 중에 제일 고성능 차량이 뭐냐? 당연히 하이브리드죠.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합니다. 제 지인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 그럼 뭐 살 거야?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을 운행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행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 살 것 같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인 G3 포레스트까지 거의 왔네요. 다행이다. 이제 좀 밟아볼 수 있어요. 자, 가봅시다. 조금 밟아볼게요. 턱입니다. 60이에요. 오, 그렇게 높은 턱은 아니었는데 잘 잡아주네. 좋아.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지금 60km예요. 높지 않은 턱입니다. 아, 한 번 더 60km입니다. 야, 서스펜션 실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나 우리나라 차가? 지금 언덕길에 가까운데 굉장히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들리시나요? 완전히 밟았을 때만 약간 지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다 왔어요.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요. 다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갈 때는 좀 운행 질감, 운행 느낌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엑셀을 밟으니 살짝 솔솔 진동 소리가 올라오고요. 지금 현재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1대1로 빌려줬기 때문에 촬영자를 포함한 오직 한 명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가장 좀 놀랐던 점이 방지턱을 넘었을 때 자세를 좀 빠르게 잡아주고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살짝 한번 넘어볼까요? 방지턱이 하나 40km 속도였어요. 자, 조금 여기서 빨리 넘어오겠습니다. 60km 정도로, 살짝 50km 정도로. 이 정도면 좀 많이 빠른 편인데, 한 60km에 도달하니 조금 울컥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대형 SUV랑 비교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언더스티어는 전혀 없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산타페나 소렌토 차량보다 좀 없는 것 같아요. 속도가 한 40km 정도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는 아주 잘 접어준 느낌. 그리고 한 50km 정도 됐을 땐 조금 더 충격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리어 서스펜션의 세팅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어지간히 낮은 턱 같은 경우는 50km에서도 느껴지던 저 불쾌감, 이런 부분은 피드백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리면, 방지턱이 좀 많이 높은 방지턱에서는 약간 전해오는 좀 위화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낮은 방지턱에서는 40, 50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넘어올까요? 60입니다. 그리고 특히 쿵,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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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서 쿵, 떡, 거의 그 다음에 꽉 잡아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뇌가 원하는 만큼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는 나누어서 밟을 때 그런 어떤 지연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번에 쿡 밟았을 때 다른 우리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약간의 렉 부분은 존재한다. 차를 측정할 때 롤링 있죠? 롤링이 있고,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있고요. 배로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피칭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쏠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지금 방지턱을 대각선으로 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잉에 가까운데, 요잉으로 했을 때 밖에 전달해야 되는 피드백은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점은 차급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토홀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 운영하다 보면 가다 서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특히 도심 운행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수동 변속기에서 자동 변속기 운행했을 때 너무 편했잖아요. 그 느낌만큼 정말로 편의사항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반자율 주행도 좋지만 저는 그걸 오토홀드라고 생각합니다. 오토홀드 정말 편한데요, 투싼의 오토홀드는 체결됐다 풀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세팅감을 넣어놨습니다. 좋아요. 별로 울컥거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결이 풀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려요. 여기도 좋네. 낮은 방지턱에서 마치 대형 차량을 타는 것처럼 구름 위를 사뿐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 차량이 산타페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야, 산타페 잡는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체 부분이나 주행 성능에서는 저는 산타페만큼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감성 소재,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금 나누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조금 의외였던 게, 개방형 클러스터잖아요. 없어요. 앞에가 너무 좋은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운전을 하면 되고요. 가끔 계기판만 보면 됩니다. 반은 처음에 크기가 작았어요. 다시 봐도 여전히 크긴 작은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얘라도 12.3인치를 꽂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국산차의 변속기 이렇게 좋아졌나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야, 그러면 너는 성능이 좋은, 좀 내구성은 좀 아쉽지만 DCT 살 거야, 아니면은 8단이나 6단 변속기 살 거야? 저는 그냥 6단이나 8단 살 것 같아요. 내구성이나 완성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능에, 또는 성능을 충분히 뽑아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오히려 좀 약간의 성능은
양보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속감, 초기 가속감이 막 짜릿하다 거짓말이고요. 초기 가속감은 적당한다. 그런데 이 적당함이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불쾌하냐, 이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고속도로로 나가고 있고요. 입구 영업소를 좀 달려봐야죠. 고하였습니다. 안전운전.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